아름다운 자연경관이 반기는 경상북도 영주. 바로 이곳에 소수서원으로 유명한 소수박물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소수박물관은 유교와 관련된 전통 문화유산과 유교의 뿌리를 찾을 수 있는 진정한 유교 문화의 전당인데요. 서원과 관련된 귀중한 문화유산과 유학의 전망까지 체험해볼 수 있는 곳. 보라의 보물찾기에서 오늘도 여러분을 경상북도 영주의 소수박물관으로 안내합니다. 네, 이곳은 소수서원이라 이름 붙은 소수박물관의 제4전시실인데요. 정말 소수서원과 관련된 모든 것이 한데 모여있네요. 박석훈 관장님이 오셔야 이 귀한 유물들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 수 있을 텐데. 관장님, 아이고, 어디 계세요? 네, 관장님. 반갑습니다. 또 만났어요. 네, 한 주 동안 잘 계셨어요? 예,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관장님, 예. 이곳 제4전시실에서는 예. 어떤 유물들을 우리가 만나볼 수 있을까요? 지금 여기는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제사 드리는 제향 공간과 공부하는 강학 공간, 이 두 가지를 아주 재미나게 전시를 해서 보는 분들이 쉽게 접근이 되도록 만들어 놓은 공간입니다. 그쪽으로 안내를 할게요. 소수박물관 제4전시실. 다양한 유물들을 통해 소수서원의 창건과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곳입니다. 지금 이제 이런 데는 학적부가 되고 이쪽에는 성적표입니다. 성적표가 재미있습니다. 독건점질이라는 을미년의 성적표인데 명단이 쭉 있고 밑에 보면 순자가 적혀있고 1불, 2불이 있는데 요즘 말하면 A학점 맞은 학생은 순박한 순자가 적혀있고 한 과목이 미달, 가락이면 1불, 그 다음 2불, 3불까지 있으니까 3불, 3불까지 받으면 아마 공부를 했는데 4불 받으면 아마 여기서 퇴원 쫓겨났지 싶습니다. 서원의 특징이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 제한 기능, 강학 기능. 그래서 여기는 제한 기능을 아주 적나라하게 이렇게 재조명을 해놓았어요. 옛날 선비들이 공부한 모습이 저렇게 이제 재조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안에 중앙에 스승이 앉아 계시고 제자들은 둥글게 앉아서 공부를 했어요. 이걸 원자라고 합니다. 공부하다가 급한 용모가 있어서 바깥을 나가야 될 때는 스승 앞에 등을 보이고 나가지 말아라. 물러서 나가거라. 허리를 굽히고 두 손을 모으고 물러나가거라. 그래 물러나갈 수 있도록 삼면에 이렇게 문이 오픈되어 있잖아요. 그래 계속해서 물러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여기 턱받이가 높고 그 밑에 보면 뚝이 높잖아요. 떨어질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물러나가다 보면 턱받이에 걸려가 나가 떨어지면 크게 다치잖아요. 그러니까 대중도 없이 물러나가는 게 아니고 적당한 장소에 가서는 등을 보여도 괜찮다. 그래서 이 기둥 밖에 사방으로 돌리는 마루, 이 돌린 마루를 물러갈 태자를 써서 툇마루라 그래요. 툇마루에 걸터 앉아 이럴 때 거기 와서는 물러가는 자리니까 스승 앞에 등을 보여도 예절에는 어긋나지 않는다. 이런 다 법칙으로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 수상한 분이 계시네요. 저 옆에 저분은 예. 지금 뭐 하시는 건가요? 잘 보셨네요. 저분도 여기 중요한 인물의 한 분인데 원래 이 유생들 선비는 아닙니다. 이 조선이란 선비 사회 때 양반 자제만 배울 권리가 있었는데 무세쟁이 한 사람이 서원에 무색을 납품하러 왔다가 배우려고 하니까 태계 선생이 불러들여서 제자로 삼았어요. 특례 입학이죠 요즘. 그걸 버두자 배울 학자 우학제자라 그래요. 그 우학제자의 저 사람 이름이 배순입니다. 너무 고마우니까 집에 돌아가서 무쇠물을 밤새도록 녹여서 태계 선생의 흉상을 따듬어 놓고 거기에 아침 저녁으로 경배드리고 선조가 이제 나중에 돌아가시니까 소백산 국망봉이라는 산에 올라가 매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3년 복을 입고 제사를 북향 제배를 드리면 제사 드렸던 어진 백성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강해군 때 강해 임금이 듣고 참 충신이다 해가지고 이분이 67살까지 살고 죽었을 때 충신백성 배순지례라는 정렬을 내려줍니다. 그래서 태계 선생의 400명의 문도 중에 제일 끝머리에 배순이라는 저 무세쟁이 제자 이름이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태계 선생이 신분사에 신분의 그 조직을 다 무너뜨리고 제자로 삼았기 때문에 선생님의 인격에 사람을 키워 줄 수 있는 그 인격의 그 넓이와 깊이와 폭을 잴 수 있는 학문의 전당이 오늘 우리 김 아나운서 선생님이 찾아오신 소수박물관 소수서원이라고 제가 소개드리고 싶습니다.
이곳에는 제향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모형들도 전시되어 있는데요. 네, 이곳은 어떤 공간인가요? 예, 여기는 사당을 이제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제향 공간이죠. 문성공 묘라고 현판에 보이죠. 그리고 안양선생의 위패를 모신 사당 공간입니다. 그래서 저 안에 것이 시호 시주라고 하고 바깥의 현판을 석점을 이제 주희의 후손인 주지번이라는 선생이 중국 사람, 명나라 사람입니다. 그래 한국에 외교관으로 와가지고 성균관에 들렸다가 여기 와서 직접 쓰고 간 것입니다. 그래서 문성공은 안양 선생의 시호고 저 묘자가 사당 묘자. 그래서 사당 묘자는 특수한 경우에 쓰는데 임금의 저 사당이라든지 임금에 버금가는 어른의 사당만 묘자를 붙인다. 그래서 여기에 문성공 묘라고 써놨어요. 우리나라의 유교를 처음 수입하신 안양 선생의 위패를 모셨기 때문에 나라의 승리하게 비조, 비조가 되신 어른이다 해서 문성공 묘라고 붙였다. 이래 보시면 되고. 중요한 또 유물이 하나 더 있어요. 소개해 드릴게요. 이곳에는 또 다른 중요한 유물이 있다고 합니다. 공물 485호로 지정되어 있는데 공자와 공자의 72명의 제자 그림을 그려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동양하는 원근갑이 없어요. 그래서 원근갑이 살아나라고 삼각형 구도법으로 제일 상단의 공자를 나머지 제자들은 이렇게 벌려서 삼각형식으로 만들어놓은 독특한 그림이다. 두 번째는 저 그림을 일제시대 초엽에 미국의 하버드 대학 총장이 배를 타고 세계 일주 여행길에 한국에 와서 서울의 성균관을 답사하고 이곳까지 와서 저 그림을 보고 감동을 받았대요. 그 어떤 감동을 받았느냐? 아, 그때 아마 저런 공자 시대 때 저런 사각 모자를 쓰고 법칙으로 공부를 했구나. 그래서 노트에다 서브노트를 해갔대. 그림을 그려갔대요. 그래서 그것이 오늘날의 모법이 돼가지고 대학에 졸업할 때 저 그림처럼 어느 나라든 간에 석사, 박사, 학사선 사각 모자가 시작은 여기서 시작되었대요. 그래서 이 역사는 돌고 도는 것과 같고 그 다음에 저것이 모델이 되어서 오늘날 세계 시장 학교에 대학생들이 졸업 때 쓰는 모자가 되었구나. 그런 그 뿌리가 여기서 시작되었답니다. 원장님, 이 뒤에 보이는 기증 유물 전시실은 어떤 공간인가요? 문자 그대로 여기에 이 지방 유림들이 기증한 그 유물을 특별 전시하거나 또 소수박물관의 아주 기획 상품처럼 뛰어난 유물들을 특별히 전시하는 공간입니다. 지금 이런 데 보면은 이제 그 당시에 이 문중에서 공부했던 책도 있고 주로 요즘 말하면 교재책이죠. 이곳에는 경인년 평해황씨 쇠고를 비롯해 유교적 향기를 느낄 수 있는 고물서들이 전시돼 있고요. 성악십도 인쇄본의 병풍으로 만든 유물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그때 그 당시 유물은 아주 귀한 가치가 있지요. 네, 그럼 지금도 기증을 받고 있나요? 그럼요. 풀로 문호가 열려 있습니다. 그래 지금은 이 지역뿐만 아니고 원근 각지에서 흩어져 사는 분들이 간수를 못 하니까 그러니까 유교와 관계되는 유물들은 주로 우리한테 서울서도 가져옵니다. 의복도 가져오고 복식 유물, 그다음에 이런 고서적, 그다음에 고문서 주로 이런 걸 또 목판 선비들은 인쇄도 했거든요. 그래 인쇄에서는 이게 목판이 남아 있잖아요. 찍어내는 거. 그래 인쇄 문화가 구텐베르 거보다 우리가 200년이 앞선다 그런 게 바로 우리나라의 직지 같은 거 이런 거. 여기 전부 다 불교나 유교에서 선비들이나 이런 스님들이 다 이렇게 목판을 찍어가지고 책을 가지고 후손들에게 전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인쇄술이 동양인도 대단하거든요. 이런 유물들을 간수를 못 하니까 우리한테 기증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가서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분류를 하고 세척 작업, 혼중 소독을 해가지고 분야별로 정리해가지고 이제 수장구에 수장시키고 또 특별 전시도 해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러면 이 유물들을 기증받을 때 조건이 있나요?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숭조 정신에 의해서 내가 가수를 모하는 걸 소수박물관에 주신다면은 그걸 거리나 방이나 지역 안 따지고 찾아가서 저희들이 받아와서 정리해가지고 그 양에 따라서 그다음 질에 따라서 특별 전시를 열 때 해제를 시켜서 도록까지 만들어 드립니다. 그러면
이 후손들이 나눠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되지요. 만약에 유물만 갖고 있으면 본손, 종손만 갖고 있는데 그 기증한 걸 다 카메라를 찍어가지고 또 그 책 내용을 해제를 붙여서 번역을 해서 두꺼운 책으로 만들어 특별 전시를 열어드리고 기백권을 나눠드리니까 그걸로 후손들이 서로 외국에 가 있든지 어디 있든지 나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1년간 특별 전시를 열어주니까 조상들의 뿌리를 내놓아서 홍보함으로써 자기들의 어떤 그 긍지, 보람도 느끼고 일거양득 우리도 좋고 기증하는 그 후손들도 좋고 이렇게 더불어 좋지요. 유교를 중심으로 한 전통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소수박물관. 한국 최초의 사획서원인 소수서원을 통해 조선 유학 전통체험 공간으로 자리하는 소수박물관. 선비의 고장 영주에 자리한 한국 유학의 메카입니다. 관장님 오늘 귀한 설명 너무 많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참 아쉽네요. 하여간 뭐 이 더운데 오셔서 너무 고생 많았어요. 네. 잘 가세요. 네, 저는 이만 들어가 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또 다음에 감사합니다. 뵐게요. 예. 소수박물관에서 지금까지 김보라였습니다. 교육의 도시 공주를 대표하는 유서 깊은 공주 향교. 안녕하세요. 오늘 공주향교를 탐방할 강 PD입니다. 저에게 오늘 공주향교를 소개해 주실 분을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는 공주향교 제61대 전교로 취임한 노재경입니다. 그럼 이제 전위원님과 함께 공주향교를 한번 탐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보면은 이제 외산문 바깥에 보는 건물이 하나 있는데 이 건물이 공주향교를 관리하는 관리사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관리사를 두고 이 가옥도 향교에 따른 가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 사람이 기거를 하면서 초하루 보름에 분양할 적이 준비관계, 또 대반 청소, 또 낙엽이 떨어졌으면 가리고 그걸 하고 그래서 보수도 주지도 못하고 그런 이게야말로 봉사하는 이런 뜻에서 지금 이 관리사가 여기에 살고 있습니다. 외산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유학의 근본 정신이 살아있는 공주 향교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지금 여기가 공주 우리 향교가 충청남도 유형문화재 제75로다가 공주의 향교의 내입니다. 여기가. 들어오자마자 명륜당이 딱 보이는데 명륜당이 보이죠. 단이 3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이것은 이제 지형에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지형의 안배를 위해서 이렇게 계단을 이렇게 만드는 것 뿐인데 보통 향교에 가면 이제 그 향교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오래된 나무 같은 것들이 있는데 여기도 명륜당의 이 넓은 뜰에 은행나무 같아 보이는 나무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은행나무하고 느티나무를 심었는데 이태조가 우리의 조선 나라를 건국하신데 8대부터 이 향교가 생겼는데 그때부터 심었다면 인부도 더 컸고 더 하지는지 모르지만 그때 그 후다가 이 향교가 생긴 걸로 알려서 아마 연조강에는 한 400년 이상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향교의 은행나무는 공자의 학문을 가르치고 배우는 곳을 의미하는 나무. 완전히 후세에도 그걸 전수해가지고 그대로 옛날에 유교 사상을 그대로 받들여야 돼요. 이건 옛날에 과거를 보기 위한 그런 이렇게 공부하던 곳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남자가 한 30명, 여자가 한 20명 서예반에 와가지고 일주일에 2번씩 이렇게 3시간씩 그 서예를 하고 그러고 이제 또 이 성기윤관의 중앙총본부로부터 전국의 그 학생들 방학 동안을 이용한 학생들 갖다가 중요교실 그러면 한 11가지 됩니다. 예의 범죄서부터 효라든지 사회 몇 가지 한 11가지가 될 교육을 시켜요. 아까도 보셨지만.
여기가 바로 유생분들께서 학업을 닦으시던 명륜당인데요. 이 명륜단 하게 되면 그전에 그 유생들이 과거를 보기 위한 공부하던 장소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아마 중학교 과정의 그런 수준 그런 그 유생들이 와서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저 뒤에 보이는 여기가 이거 지금으로 말하면 기숙사. 여기서 저기서 침식을 하고 그다음에 낮에는 거기서 공부를 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대개 여기서 명륜당에서 공부한 분들이 신것 성균관의 그 과거 시험이 있을 적에는 여기서 그야말로 서울을 도보로 다 걸어가서 시험 보고. 공주향교는 경내 지세에 따라 3단으로 땅을 골랐는데요. 명륜당 좌우에 유생들이 머물며 기숙했던 동제와 서제가 위치해 있습니다. 동제와 서제는 모두 호처마 맞배지붕 건물로 교육 기능은 쇠퇴했지만 전통만은 지금도 꾸준하게 이어집니다. 이곳은 서책과 목판을 복원하던 존경각인데요. 향교의 역사를 파악할 수 있는 고문원들을 소장하고 있는 곳이죠. 유생들이 학업을 연마하던 명륜당. 옆면이 8팔자 모양인 호처마 팔짝지붕 건물입니다. 그리고 명륜당 뒤쪽 한층 높은 곳에 보이는 이곳이 바로 대성전으로 통하는 내산문. 명륜당 뒤쪽에 또 이렇게 내산문이 보이는데요. 들어올 적에는 명륜당까지지만 여기서부터는 상당히 엄숙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역시나 문이 3가지 문이 있어가지고 가운데는 신도문이라고 했고 우측으로 들어가서 좌측에서 나오는데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행동 하나하나가 참 절도 있고 예의에 벗어나지 않는 이런 행동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경건함을 무엇보다 중시하는 대성전. 대성전으로 들어왔는데 대성전 동쪽이랑 서쪽에 처음 보는 건물들이 있어요. 이 건물들은 어떤 건물인가요? 여기는 그 말씀을 드리자면은 여기는 우리나라 성현들 옛날에 그 성현들을 9번 18번을 모신대요. 그래서 지금 여기만은 우리 한국의 옛날에 성인들을 모신 데가 동해왕의 9관데 그쪽에서 제사를 올리고 전제 위패를 모시고서 그게 여기다 모시고서 모시는 게 아니고 성균관의 인정을 받아야 돼요. 성균관에 신청을 해가지고 과연 그 공주향교의 동서양이나 서양이나 거기에 모실 수 있는 그 자질을 가진 훌륭한 분이다 해서 성균관에서 승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여기서 모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공주향교는 대성전이랑 동무서무가 있는데 여기 총 합쳐서 몇 분 정도? 39위가 있죠. 그 이제 공자님 거기에 이제 그 이따 어디 가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연이라고 합니다. 승인 그야말로 좀 우리 한국 사람이 아니고 중국의 분들이요. 그래갖고 그 옆에 동동양, 서조양이라고 그래가지고서 거기도 모신 분들이 아홉 분 있는데 거기도 역시 우리 한국 성인들이 아니고 중국의 성인들을 갖다 모신 데가 그래서 총 39위를 지금 모시고 있죠. 계속 향교를 탐방하고 있는데 갑자기 비가 내리고 있어요. 근데 하늘을 보니까 이제 금방 지나가는 여름비 소나기 같은데. 비가 그치자 대성전으로 향하는데요. 계단을 오를 때는 오른발 먼저 합보는 필수. 이야, 우리 강 PD 배운 대로 잘 따라합니다. 예로부터 충남 공주라고 하면은 삼국시대 백제의 수도였던 것부터 시작해서 계속 그렇게 전통이 깊은 도시고 또 유교 문화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이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충남 공주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의미랑 그리고
여기 공주향교가 가지고 있는 전통과 그런 게 연관이 있지 않을까, 방향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에 또 공주를 하게 되면 예자고로 반향의 고향입니다. 양반만 사는 곳이고 여기에 또 지금 현재도 그렇지만서 학교가 대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에서 그야말로 그 학생의 교육도시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지금 뭐 앞으로도 이 공주 사회에서는 이 유림사회, 이 향교를 중심으로 한 유림사회가 앞장서서 잘 그때는 보존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유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공주 향교에선 이곳 대성전에서 봄, 가을로 석전대제를 지내는데요. 공자를 모시는 사당 문묘에서 지내는 석전대제는 공자와 그 제자들 그리고 한국의 유학자인 설총, 최치원 등 명현인의 학덕을 추모하기 위해 봉행되고 있습니다. 모든 예절의 기본으로 불리는 절은 머리와 몸을 굽혀 존경을 표하는 것이 예의 규칙. 공손의 암은 물론이고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진심 어린 자세가 꼭 필요하겠죠. 그 마음을 담아 동무와 서무에 모신 성현들에게도 예의를 갖춰봅니다. 유교의식을 지키는 모습으로 전통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곳. 이곳이 바로 유서 깊은 도시 공주의 혼이 깃든 공주향교입니다. 오늘 공주향교를 탐방해봤는데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물론 유교 방송을 통해서 전국에 반영이 될 거인데 이것이 좀 오늘을 기회로 해서 더 발전하고 또 많이 일반 유림들이 참여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해서 그런 방향으로 좀 한번 좀 열심히 좀 반영도 해줬으면 어떨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옛집에서 지혜를 찾는다. 지난 8월 충남 예산군 신안면 추사 김정희 고택에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문화체험 캠프가 열렸습니다. 충청남도 예산군 관광시설사업소가 개최한 추사고택 1박 2일 체험 캠프. 전국에서 131명의 학생들이 참여를 했는데요. 이번 캠프의 장점은 추사 김정희 고택에 머물면서 전통 문화와 조상들의 지혜를 배운다는 점입니다. 이곳은 추사 김정희 선생이 태어나고 어린 시절을 보낸 사적지인데요. 캠프에 참여한 학생들은 전통 한옥 구조도 체험하고 그 속에 숨겨진 과학적 원리도 깨달을 수 있어서 즐겁기만 합니다. 저기 위에 있는 거 아니야? 협동심도 키우고 사회성도 키우고 문화도 이해하려는 어린 학생들의 진지한 모습. 귀여우면서 또 기특하죠. 이 캠프에 와서 추사고택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었고 모르는 친구들과 왔는데도 더 친하게 되고 협동심을 많이 길러주게 한 것 같아요. 많이 재밌었어요. 추사고택에 와보니까 그냥 한옥집인 줄 알았는데 선생님들에게 추사고택의 아름다운 그런 거나 많이 들어봐서 추사고택의 소중함을 깨닫게 된 것 같아요. 체험 학습장으로 변신한 추사고택 안에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됐는데요. 탁본 체험과 추사체 모사 체험을 통해 마치 김정희 선생의 예술적 경지를 느끼려는 걸까요? 우리 아이들 정말 신바람 나게 두드립니다. 신기하고 재밌어요. 두드릴수록 글씨가 나오니까 참 신기하고 재밌어요. 처음 떠본 탁본이 마냥 신기한 우리 아이들. 덩달아 웃음꽃도 활짝 폈는데요. 추사 김정희 선생님의 업적과 삶에 대해서 아이들이 조금 더 쉽게 접근해서 알아볼 수 있고 또 우리 한옥의 우수성에 대하여 현대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이 한옥을 잘 모르기 때문에 직접 이곳에서 체험하면서 알아볼 수 있도록 기획된 캠프입니다.
추사고택 옆에 마련된 추사기념관. 이곳은 추사 김정희 선생의 서예 정신과 위대한 업적을 새롭게 조명한 것은 물론이고요. 후세에 남긴 작품을 체계적으로 보존 전시하고 있습니다. 북악파의 한 사람인 추사 김정희는 조선의 실학을 바탕으로 다양한 학문 체계를 수립한 인물입니다. 추사철을 비롯해서 조선 말기 화단에 큰 영향을 미친 다양한 작품들이 아이들의 눈길을 붙잡고 있는데요. 아이들과 함께 이런 공간을 찾는 것, 정말 살아있는 교육이겠죠?